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탕빗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직도 탕빗이라는 낱말을 쓰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탕빗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라는 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생소한 낱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일본에서 온 말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이렇게 써놓고 어떻게 읽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못 읽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탕비실은 한자로 이렇게 끓을 탕, 또 끓을 비, 집실이다. 네. 물을 끓이는 장소다라는 그것이죠. 탕비. 물론 뭘 차를 끓인다든지 또는 뭐 간단하게 무엇을 조리를 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끓이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물을 끓이는 역할이다. 그래서 끓이는 방을 얘기한다. 그런 장소를 얘기한다. 자, 끓을 탕은 물숫자에 볕양자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끓을 비는 물숫자에 안일 불이다. 네. 불이라는 게 이것이 발음이 불로도 나고 비로도 난다. 그것을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실이다. 집이므로 집면자에 이를 짓자다. 이렇게 되죠. 자, 끓을 탕에서 보면 물이 끓는다 해서 삼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 변양자는 이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느냐?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한일자가 있다. 한일자. 그리고 위에 날일자. 아래에는 말물이다. 예. 자, 이것을 해로 보느냐 아니면 옥으로 보느냐. 옥을 어떤 거치대 위에 올려놓으면 옥에서 빛이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빛이 나온다. 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말물자는 말다, 그만두다는 뜻보다는 무엇이 이렇게 비쳐서 퍼져나가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다. 자, 또 하나는 이것이 아침단자다. 그렇죠? 이것은 땅을 얘기하죠. 땅 위에 해가 올라왔다면 이것은 해가 뜨는 아침이다. 아침이 되면 햇살이 이렇게 비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볕양자다. 네, 어느 것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해하기 쉽기로는 아랫부분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에 볕이 쪼이면 물이 끓어오른다. 더워진다. 그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끓을 빗자는 이것도 물이 끓음으로 삼수가 들어갔다. 자, 여기 안일불이다. 발음이 불이 불로도 나고 비로도 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비로 나는 경우다. 옛 글자를 보면 이렇게 좀 휘어진 나무예요. 고준 나무는 이렇게 묶으면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휘어진 나무를 묶으면 자꾸 되돌아옵니다. 그렇죠? 이대로 있지 않고 자꾸 튕겨서 되돌아온다. 그런 의미로 해서 아니다. 이런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발음이 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집실은 자, 집에, 그렇죠. 집면자다. 집에 화살이 땅으로 꼽힌 모양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화살, 시자가 이렇게, 화살시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화살시가 이렇게 날아가서 땅으로 꼽혔다. 화살시는 글자는 이렇지만 모양은 이런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집에서 저 안쪽까지 이르는 곳이다. 그래서, 주로 바깥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채를 얘기할 때 내실이다. 그렇죠. 바깥을 얘기할 때는 집땅자를 많이 쓴다. 그렇죠. 집땅자를 써서, 바깥채를 주로 얘기하는데, 내실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이를 짓자가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끓을 탕, 끓을 비, 집실이다. 네. 무엇을 끓이는 장소를 얘기한다. 그렇게 되겠죠. 자, 국어사전을 보니, 우리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전에 나온 거 보니, 병원이나 사무실 등에서 물을 끓이거나 그릇을 세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그만 방을 탕비실이라고 한다. 예문을 보니 시장실은 또 사장실도 될 수 있겠죠. 집무실과 비서실, 탕비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마 지금도 여러 회사에 가면 실제로 탕비실이라고 써놓는 곳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자로 써놓으면 잘 못 읽으니까 이렇게 한글로 이제 많이 써놓을 것이다. 그러면 탕비가 무슨 말인가? 이제 의문이 들겠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일본에서 온 말이다. 일본에서 탕비라는 것은 두 글자가 다 끓인다는 뜻이 있죠. 물을 끓이는 금속재 도구다. 그렇죠. 물을 끓이려면 금속 도구로 해야 되겠죠. 주로 일반적으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주전자 같은 것을 얘기한다. 물을 끓이는 도구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음독으로 읽지 않고 훈독으로 읽습니다. 뜻으로 읽습니다. 예, 뜻으로. 그래서 일본말로 읽으면 유와카시라고 하는데 되면 물 끓이기 이런 식으로 읽는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이 글자를 보면 어떻게 읽어야 좋은지 잘 모른다는 것이에요. 특히 실자까지 같이 들어오면. 예. 자, 그래서
이 탕비실을 우리 국립국어원에서는 일본에서 온 말이니까 쓰지 말고 준비실로 하자. 준비라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사실은 여기에 설명해 놓은 것과 또 다른 용도의 준비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인지 몰라도 별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의견으로는 다용도실이다, 간이조리실이다. 글쎄요. 어느 것이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이런 탕비실이라는 것이 상당히 쓰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탕자와 비자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탕을 찾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을 높여 이러는 말이다. 국. 예. 할머님의 밥상에는 탕을 항상 올리라 할 때 이것은 이제 국을 얘기한다. 그렇죠? 또 두 번째, 제사상에 놓는 건더기가 많고 국물이 적은 막 그런 것을 탕이라고 한다. 그렇죠? 정수는 유난히도 제사 때 올리는 탕을 좋아한다. 네. 여기에 뭐가 좀 빠졌네요. 예. 막 그러한 국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자 사전에서, 자전에서 이 탕을 보면 이제 대표 훈이 끓는다, 끓을 탕이다. 그러면 끓인다, 또는 끓인 물, 그런 의미도 되고, 또 목욕을 한다. 온천, 목욕간, 이런 것을 다 탕이라고 한다. 그리고 방탕하다는 뜻도 있다. 그리고 타약이다. 그렇죠? 가여서 마시는 한약을 탕약이라고 한다. 중국 어느 나라의 초대 왕이 탕왕이다. 그죠? 또 탕국이라, 이것도 우리식 용법이다 할 수 있다. 탕국이라는 게 앞에서 제사 때 올리는 그런 탕 같은 것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쓰인 낱말을 잠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목욕탕이다. 그렇죠? 목욕. 온탕이다. 냉탕이다. 열탕이다. 이런 것도 있겠죠. 탕약이다. 그렇죠? 네. 쌍화탕이다. 네. 쌈개탕이다. 재탕, 삼탕한다. 막 끓인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잡탕이다. 이것저것 넣어서 끓이는 것이 잡탕이다. 제가 보니 아산시 탕정면 할 때도 이 탕이 들어간다. 정은 우물정자죠. 따뜻한 물이 나오는 곳이다. 온천이다. 그렇죠? 그래서 1914년에 온양군 북면과 원남면을 통폐합해서 온양의 삼국시대 이름인 탕정을 따서 탕정면이라고 한다. 지금 아주 핫한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온양이라는 것도 따뜻한 온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온천이 나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다. 탕정면. 중국 배우 탕웨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탕자는 이제 중국식 간체자다. 이 탕자의 중국식 간체자다. 탕웨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초도를 더 붙인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쓰는 낱말을 만듭니다. 방탕하다 할 때 쓴다. 소탕한다. 썰어버린다. 그런 의미로 쓰인다. 자, 방탕하다. 탕아 또는 탕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소탕한다. 아주 쓸 소자요. 청소한다. 싹 썰어버린다. 소탕 작전 이런 거 들어가죠. 또 음탕하다 그런 것도 쓰고 탕감을 해준다. 탕감을 해준다. 싹 썰어버린다. 싹 썰어서 없애버린다. 줄여준다. 그런 뜻이죠. 빚을 채무를 탕감한다. 뇌진탕이다. 뇌진탕이다. 뇌가 쥐는 이렇게 흔들린다. 그런 뜻이죠. 지진할 때. 네. 탕평채. 그렇죠? 조선 영조 때도 썼습니다만, 탕평채라는 음식도 있습니다. 자, 불자와 가서 잠시 보면, 안일불이다. 이 불이 발음이 비로도 나고 불로도 난다 했습니다. 비로 나는 것이 이제 쓸 비자와 끓을 비자다. 여기에 발음이 있다. 위에, 그렇죠? 아래에는 조개 패자다. 조개는 돈을 얘기하죠. 그러면 재화를, 돈 같은 것을 쓰는 것을 할 때 쓸 비다. 소비한다. 그렇죠? 낭비한다. 비용이다. 경비다. 여비다. 차비다. 학비다. 인건비다. 할 때 이제 다 쓴다. 그렇죠? 이때는 이 불이 들어갔지만은 비로 쓰인다. 오늘 나오는 이제 끓을 비도 불이 비자로 발음되는 것이다. 비등한다. 그렇죠? 끓어오른다는 것이에요. 물이 끓어오르는 것 비등하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끓어오르는 것 분위기가 끓어오른다든지. 비점이다. 끓는 점이다. 그렇죠? 끓는 점. 비등점이다. 끓어오르는 점이다. 예. 백도씨, 물의 백도씨에서 끓는다. 그것이 비등점이다. 비등점의 반대는 물론 이제 어는 점이다. 그렇죠? 그것이 빙점이다. 빙점. 예. 그리고 백제 중에 이제 비류백제, 온조백제 할 때, 이런
빗자를 쓴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일불로 많이 쓰이죠. 또 일반적으로 사람인을 넣으면 부처님이다. 부처불. 손수를 넣으면 떨쳐낸다는 불이다. 그 중인변을 넣으면 조금 거를 척을 넣으면 비슷할 불이다. 자, 부처불은 불국사. 그렇죠? 네. 성불한다. 또는 불상이다. 불란서 할 때도 이제 이걸 씁니다. 불란서, 프랑스. 예. 자, 떨치다, 떨쳐낸다는 것은 내게서 이렇게 떨쳐낸다. 지불한다. 돈을 지불한다. 경비를 지불한다 할 때 이렇게 쓴다. 불식시킨다.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걱정을 불식시킨다. 걱정을 없애버린다. 확 떨쳐내버린다. 그렇죠? 체불한다. 지불하는 것을 연체시킨다. 지체시킨다. 임금 체불이다 할 때 그렇죠? 선불이다. 후불이다 할 때 또 이제 돈을 주는 것을 얘기한다. 자, 비슷할불은 이제 방불한다. 이것도 방불한다. 이 글자들이 다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할 방, 비슷할 불.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슷할 방, 아래 이제 방, 불이 들어가 있죠. 네, 그래서 방불한다는 것이 비슷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이것이 이제 달러를 표시할 때도 쓴다. 미불이라 하면 미달러를 얘기하죠. 그리고 불소를 얘기할 때도 쓴다. 불소, 뭐 불로르, 불소를. 이 달러라는 것은 물론 이것이 모양이 달러와 닮았다. 그렇죠? 이렇게 쓴다. 달러를 얘기하기도 하고 또 스페인 계통의 페소를 얘기하기도 한다. 이 모양이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딱딱이 하나를 많이 긋는다. 근데 두 개 긋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죠. 또는 이렇게 점을 아래 위로 이렇게 긋는 경우도 있다. 네. 그래서 달러는 이렇게 달러 표시 기호와 글자가 유사하게 닮았다. 물론 방향은 좀 반대입니다만 그래서 달러라는 뜻이 생겼다. 이렇게 되죠. 자, 한중일 한자를 보면 탕비실. 자, 일본에서 만들어진 말이므로 일본에는 이러한 말을 씁니다. 우리도 이걸 쓴다.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중국에서는 아마 뭐 말이야 이것을 있겠습니다만 탕비실이라는 낱말로 별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빗자와 실자는 별도로 간체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자 그대로 쓴다. 탕자는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죠. 모양이 이 부분이 강조가 되었고 해서 바뀐 간체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에서 불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안일불에다가 부처불에다가 떨칠불에다가 또 뭐 비슷할 불에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정자로는 다 이렇게 씁니다. 일본 신자체는 어떻게 썼느냐. 요 부분 요것과 요것이 이렇게 바뀌었다. 여기 마늘모가 되겠죠. 이 불자가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되겠어요. 중국도 간체자가 별도로 없고 정자와 똑같이 쓴다. 자, 그러면 하나 의문이 생기죠. 왜 이 글자는 이렇게 쓰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의미가 완전히 다른 글자예요. 네. 사사롭다 하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마늘모라고도 하는데 사사로운 글자, 별도의 글자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 또 하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쓰면 될 것인데 왜 안 쓰느냐 하면, 이 결정적인 요인은 이 글자들은 일본에 말하자면 상용 한자가 아니다. 이 글자가 들어가는 글자가 많이 있겠죠. 이 외에도. 근데 상용 한자만 신자체로 바꿔 쓴다. 네. 이것은 자주 쓰는 글자다. 상용 한자다. 그래서 이 모양을 바꿔서 쓰지만은 이런 것은 자주 쓰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상용 한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 글자 그대로 가지고 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일본의 상용 한자들이 신자체가 이렇게 상용 한자 중에서 많이 바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구별할 필요는 있다. 자, 예를 들어 이 불자가 중국에서도 쓰기도 하고 있기도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가지고, 이것은 부처불자죠. 이것을 가지고 또 대체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탕비실, 네, 상당히 그냥 보면 도저히 뜻을 알기가 좀 어렵고, 또 특히 일본에서 온 낱말이어서 우리식 해석하고도 조금 어렵다. 물론 글자로는 해석이 되지만은, 네. 그리고 특히 또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음독으로 하지 않고 우와카시, 물 끓이는 실이다 이렇게 읽습니다. 이 글자를 두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읽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글자를 우리가 쓰고 있다 보니까
남우나라에서 들어온 걸 쓰고 있다 보니까 자 이렇게 쓴다. 이런 글자 낱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일단은 뭐 현실적으로 많이 쓰고 있으므로 일단 이것이 뜻은 그렇다. 그리고 유래는 일본이다. 그러므로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내가 외국어로서의 일본말 단어를 하나 가지고 있다.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부담이 없다. 그렇죠? 막 그런 게 저는 또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탕빗이라는 낱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